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5년 1월 3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1월 이적 시장이 오픈되고 나서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이탈리아 명문 AC 밀란과 그리고 맨유와 링크가 된 손흥민 선수입니다. 확실히 인기 폭발이 된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고요?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월드 클래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선수가 공짜로 풀린다고 하니까 다른 클럽들이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또 다른 클럽으로부터 이적 소식이 뜬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중에 하나 더 소식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매체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인기 폭발을 하자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중요한 선수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4일날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가 잡혀 있는데, 양민혁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양민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양민혁에 대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극찬한 내용까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월 달에 구독자 10만이 되는 게 목표거든요. 이번 기회에 구독하시고 내가 제자를 10만 만들었다 라고 자랑도 하시고, 제가 상당히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운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저한테 떨어지는 운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양민혁에 대해서 기대감을 보이는 소식은 더 부투룸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은 이미 1월에 엔제 감독을 심각하게 흥분시킬 잠재적인 슈퍼스타를 영입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겨우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엔제 감독은 이미 토트넘에서 더 강력한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토트넘은 수비진의 부상으로 심각하게 고갈이 되었다.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벤 데이비스 모두 24-25 시즌 대부분을 놓쳤다. 이런 상황에서 엔제 감독도 공격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2월 초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음 몇 이적 기간 동안 파이널 서드에서 약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엔제 감독이었다. 그리고 현재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11위에 랭크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선수 한두 명을 1월 이적 시장에서 영입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지금부터 이적 마감일인 2월 3일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 토트넘은 이미 양민혁이라는 잠재적인 슈퍼스타를 엔제 감독에게 영입해 주었다 라면서 대박이죠. 지금 잠재적인 슈퍼스타 양민혁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양민혁에 대해서 극찬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매체에서 얼마나 양민혁에 대해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기사를 살펴보면 양민혁은 토트넘을 즉시 도울 수 있다. 토트넘은 실제로 7월에 양민혁 영입 거래를 마무리했다. 강원FC와 340만 파운드의 이적료에 합의했다. 양민혁은 불과 18살에 불과하고 성인 축구 경기에 출전한 횟수가 겨우 38회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대다수는 이 10대 선수에게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일찍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더 부투룸은 한국 언더 17 국가대표 선수 양민혁이 토트넘에 흔들리는 이번 시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재능을 갖추고 있고, 몇 년 내에 슈퍼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 하면서 더 부투룸은 양민혁은 슈퍼스타감이다 라고 믿고 있다고 기대감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사를 살펴보면 양민혁은 이미 K리그 1에서 K리그 1부 리그에서 38경기에 출전해서 12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파이널 서드에서 충분히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원FC의 김병지 최고 경영자는 BBC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민혁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즉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민혁은 신체적으로 근육을 키우고
토트넘에서 필요한 수준의 고속 스프린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양민혁은 빠르고 좌우로 플레이할 수 있고 양발을 사용하고 손흥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민혁은 골잡이라기보다는 창조자에 가까운데요. 양민혁을 만나보면 양민혁의 성격이 겸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양민혁이 손흥민을 따라한다는 압박감을 느낄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양민혁은 차분하고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진병지 강원FC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 김병지 옹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튼 이렇게 양민혁에 대한 성격을 알 수 있는 김병지 옹의 이제 인터뷰를 공개한 BBC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사를 살펴보면 양민혁은 토트넘과 강원FC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에메르송 로얄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그를 통해서 토트넘 팬들은 양민혁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떤 활약을 보일 수 있을지 미리 엿보았을 것이다 하면서 이번 프리시즌에 양민혁이 로얄을 벗겨버리고 돌파하는 것들 다들 기억나실 텐데요. 이만큼 잠깐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준 양민혁이었는데, 로얄은 수비는 잘합니다. 공격은 못하는데 수비는 잘하는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로얄을 농락한 양민혁이기 때문에 지금 영국 현지에서는 양민혁에 대해서 기대감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부트룸은 코멘트를 했습니다. 엔제 감독이 토트넘에서 양민혁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양민혁은 두려움을 모르는 젊은 재능일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선수이기도 하다. 베르너가 측면에서 활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존슨은 오른쪽 측면에서 경쟁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엔제 감독은 한국의 신동 양민혁을 양쪽 윙어에 배치할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양민혁은 지난 시즌 강원FC에서 왼쪽 측면에서 12경기, 오른쪽 측면에서 24경기를 출장했는데 두 포지션에서 모두 똑같이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흥미로운 점은 양민혁이 스트라이커로도 한 번 출전해서 골을 넣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엔제 감독은 사실상 이적생 양민혁을 전방의 어떤 곳에서나 어느 곳에나 배치할 수 있다. 심지어 토트넘이 양민혁의 미래에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다. 더 부트룸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토트넘도 양민혁 선수가 보물이라고 믿고 있다 하면서 양민혁을 극찬하는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양민혁이 골을 넣었던 이제 영상을 링크시켰는데 어떤 장면인지 제가 스크린샷을 따왔습니다. 일단 강원FC가 프리킥을 차고 있습니다. 이 공이 이렇게 넘어갔고요. 상대팀이 헤더로 막아내면서 양민혁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양민혁은 다이렉트로 오른발 슈팅을 때려버렸는데, 이 슈팅이 진짜 수비를 다 뚫고 이렇게 키퍼를 지나쳐서 순식간에 날아들어가서 골을 기록한 양민혁이었습니다. 와, 양민혁 미쳤죠. 이런 프리킥을 넣는 모습은 존슨은 절대로 못 넣는 모습이기도 하고, 아까 더 부트룸에서도 베르너도 언급했거든요. 베르너와 존슨에게 경쟁을 붙일 수 있는 양민혁이라고 코멘트했는데, 이런 골 능력은 존슨, 베르너가 넣지 못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적응만 빨리 한다면, 저번에 로열을 벗겼던 그 모습을 바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양민혁은 바로 주전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로 주전으로 나오면 좀 그렇죠. 왜냐면은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후반 나와서 조코로 쓰였으면 좋겠네요. 여하튼 이렇게 양민혁의 극찬을 받은 가운데 스카이 스포츠도 손흥민 선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꼭 재계약한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 방송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저작권이 걸릴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을 번역한 것을 스크린샷 뜬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원본 출처가 궁금하시면 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소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튼 영국 방송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재계약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오른쪽에 있는 흰색 머리의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토트넘에는 현장 밖과 현장 안에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벤 데이비스, 레길론 포스터까지 계약 만료가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토트넘이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 특정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지금 손흥민 선수를 가리키면서 이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대해서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 왼쪽에 있는 이 젊은 분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맞습니다. 토트넘은 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손흥민의 계약서에는 1년 연장 옵션이 있습니다. 토트넘이 그것을 발동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토트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현재 클럽의 주장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시즌 동안 활약해왔고 토트넘 역사상 5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시즌 폼이 조금 떨어진 손흥민인데요.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니의 미래를 위한 큰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 스카이 스포츠는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상황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폼이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팀의 핵심 선수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손흥민 선수 이렇게 영국 매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 스포츠로부터 토트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핵심 선수이다 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스카이 스포츠는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을 맺어야 된다 라는 뉘앙스로 방송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지만 전성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라면서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좋은 선수만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라면서 스카이 스포츠는 좋은 말만 해주는 것 같아 라면서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의 반응을 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소니는 경기력에서 매우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규율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면서 손흥민 재계약해야 된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팀을 떠나게 하세요 라면서 손흥민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 라면서 토트넘을 욕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도 살펴보면 손흥민은 다른 프리미어 리그 클럽으로 이적해야 합니다. 강등 위기에 처한 클럽인 맨유와 맨시티를 제외하고 말이죠 하면서 맨유와 맨시티를 까는 팬도 있었습니다. 반응 재밌죠. 손흥민은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스타 중에 한 명인데 만약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손흥민을 놓치게 됩니다. 손흥민은 그의 재능과 충성심을 반영하는 재계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면서 손흥민 재계약해라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손흥민은 아직 토트넘에서 핵심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토트넘의 팬층 80%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지금 영국 현지의 손흥민 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기만 시작하면 사인해달라는 팬들이 쌓여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잃게 되면은 토트넘이 팬층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반응하는 토트넘 현지 팬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토트넘이 과연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정말 토트넘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스카이 스포츠조차 손흥민과 재계약을 해야 된다 라는 뉘앙스로 방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